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좀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번에 연금개혁은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정작 본회의 통과 때는 재석 의원 중에 한 30%가 반대나 기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좀 알아볼게요.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도 노무사님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SAT 문제 앞서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아, 진짜요? 노래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몸 길이가 10m 이르는 것도 있을 정도로 거대한 파충류인데 2032년에 하계올림픽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대요. 근데 브리즈번에 있는 어떤 강에서 조정 경기를 하는데 이제 피츠로이 강이라고 이 강에 이것의 무리가 서식한대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돼서 이거를 오늘 퀴즈로 내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악어, 2번 연어, 3번 잉어, 4번 캐비어 중에 정답이 있는데 힌트 부탁드려요. 근데 악하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친근해요, 얘가. 진짜요? 친근하게 느껴지세요? 네, 이미지가 우리가 친근하게 그려서 같이 막 인형도 나오고 그래요. 아, 맞죠. 네. 동화책이나 그림책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좀 친근하죠. 인형도 있고. 네. 그런 의미로 실제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동물원에 가서. 어때요? 네? 어때요? 악랄하죠. 생긴 게. 네. 네. 우리한테 친근한 이미지가 좀 있긴 하나 여러 가지 캐릭터로 나와서 네. 실제 보니 악랄하더라. 네, 이건 뭘까요? 1번 악어, 2번 연어, 3번 잉어, 4번 캐비어.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노무사님 오늘은요. 살짝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 시작해 볼게요. 모처럼 여야가 합의했어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련이 된 건데요. 일단 네.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에는 의의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네. 담겼습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이게 보험료율을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소득 대체율도 상향하고, 그다음에 군 복무나 출산 시에는 우리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이제 크레딧, 가입 인정 기간 확대라는 이 크레딧의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보험료율은 현재 9%죠. 이제 9%에서 13%로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게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이게 이제 2007년도에 2차 개혁이 있었어요. 그때 2028년까지 40%로 낮추겠다라는 걸 이제 목표였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이제 43%로 인상돼서 더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알려진 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더 내고 네. 더 받는다. 그러면 개혁안 내용 하나씩 좀 볼게요. 보험료는 그러면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당장 이제 내년부터 지금의 0.5%가 더 올라요. 지금 이제 국민연금료가 지금 올해까지는 9%거든요. 네. 근데 이 9%는 지역가입자라면 그 전액, 그러니까 기준소득 월액의 9% 금액의 전액을 내게 되는 거고요. 직장가입자라고 하면 우리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5대5로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장가입자들의 계산할 때 보면 내 기준소득 월액의 4.5%가 그 국민연금료로 지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당장 내년부터 0.5%씩 8년에 걸쳐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2023년도가 이제 되면 도달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00만 원을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면 9%면 약 27만 원 되는 거죠. 27만 원의 절반인 13만 5천 원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2033년도에 13%가 되면 약 6만 원을 더 내서 각각 19만 5천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액 부담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12만 원이 인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8년 동안 조금씩 올라서 2033년에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게 되는 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다 본인이 내야 되니까 소득의 네, 13% 맞습니다. 그냥 내 돈으로 내는 거고 네. 직장가입자들은 회사랑 반반 반반 부담하니까 부담인 예.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소득의 지금은 9%인 건데 네. 앞으로 13%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소득의 네. 13%? 그쵸, 소득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뭔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은 딱 그냥 네. 월마다 들어오는 봉급, 월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득도 내가 그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내 세전 월급여에서 이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내가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연봉이 3,600이고 이걸 12로 나누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내 기본급이 280이고 식대가 20만 원으로 분리돼 있다고 하면 이 비과세 20만 원까지 식대 비과세는 20만 원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과세를 제외하는 금액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적인 비과세들을 말씀드리면 네. 자가 운전 보조금이 있고요. 육아 수당이 있어. 이게 식대 자가 운전본 육아 수당은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이제 연구 수당이라고 해서 이 연구원들한테 별도의 수당을 20만 원까지는 그 비과세로 처리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교통비 그 회사에 주는 것도 다 비과세 처리되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했을 때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육아 수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득의 9%, 8년은 소득의 13% 내게 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통장에 실제 받는 돈이 아니라 세전 소득에서 네. 비과세 맞습니다. 소득을 뺀 예, 네. 금액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이라고 이제 이번에 개혁안의 특징이 그건데 그렇다면 이제 더 내는 거는 얼마 더 내는지 알았고 더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언제 받는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국민연금에서 나이가 되면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이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이제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개시 연령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연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출생연도별로. 52년 이전생은 당장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요. 그 2차 개혁 때 이제 이루어진 개혁에 의해서 5년마다 1세씩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69년생 이후가 되면 65세 이후부터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 받는지 그러면 자기 수급 개시 연령이 된 이후부터 그럼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이 소득 대체율이 이제 원래는 40%로 낮아지게 돼 있죠. 내년에도 이제 40%를 향해서 28년까지 다 이제 41%로 낮아지게 돼 있었는데 이게 내년에 당장 43%로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40%로 낮아졌으면 12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이. 네. 근데 이제 이 개혁안 통과로 소득 대체율이 내년부터 당장 43%로 올랐으니까 9만 원이 더 오르게 돼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9만 단순하게 그냥 129만 원에 9만 원을 당장 내년부터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9만 원 더 받으실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급 연령이 이제 되신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당장 내년부터 이제 받으시는 분들 43%로 원래는 소득 대체율 40%였는데 43%로 수령하신다는 거예요. 네. 일단 소득 대체율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득 대체율이 뭡니까? 이 소득 대체율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넣어놨던 금액에 이제 그 평균 소득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금액 계산돼서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이 뭐 300만 원, 평균 연금 소득 300만 원이었다. 뭐 평균 소득이 거기에서 소득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곱하기 그냥 40% 할 거냐, 43% 할 거냐 이제 그 문제인 거예요. 평소에 일단 그냥 쉽게 그렇죠. 평소 내가 받았던 월 소득에서의 월 소득에서 대체하는 율을 음. 몇 %로 정할 거냐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는 더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그렇겠죠. 계산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소득 대체율 하도 맞아요. 언론에 많이 하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뭐야? 아, 내가 평균적으로 일했을 때 받아야 되는 소득에서 지금 연금으로 받으면 대체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받게 되는 거냐? 이제 그 말씀 들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월 소득 한 그렇죠. 300 정도였다. 그럼 소득 대체율이 기존에 40%였으면 120 정도 받는 거다 연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당장 이제 3%도 올랐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오른다고 이제 43%가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로 28년도까지 최종적으로 대체율을 40%까지 낮추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는 이제 41%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당장 43%가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번 개혁안이 젊은 층에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개혁에 반발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네, 2030 세대의 입장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20대에서 30대 가입 기간,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을 한 25년으로 가정하고 이제 가정해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50대가 13%를 내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 3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20, 30대는 이 13%의 금액을 내는 게 18년 정도라고 합니다. 보험료의 13%를 내는 기간이.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라가서 그러면 젊은 층은 더 오래 살고 뭐 평균 수명이 더 길어졌으니까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소득 대체율 보다 받는 기간보다 내는 금액이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의 크레딧을 적용시키면 더 많이 받게 되는다는 경우도 생기는 건 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젊은 층의 손해라는 프레임은 다들 맞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이번 개혁이 이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세대 간 형평을 좀 맞춰야 되니까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자. 이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걸 도입해서 이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뭔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서 이 소득 대체율이나 내는 금액들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뭔가 수준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두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됐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뭐 그렇던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여쭤볼 텐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거 뭐 다음 기회에 여쭤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한번 이번에 연금 개혁안 좀 자세히 지금 노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 토대로 해서 내용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